네, 저희는 민요를 통한 초등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연구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음악 전공끼리 모여서 만든 4분의 4박팀 김영주, 박석화, 박지은, 이승엽입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주제 탐구 과정 안내, 선행 연구 이론적 배경 고찰, 그리고 다문화 교육 실태 분석, 그리고 수업 과정안 분석 순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다문화 교육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에게 필요한 요소는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를 저희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각 지역의 삶과 문화가 깊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음악들 중에서도 민요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민족성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민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요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제 탐구 과정입니다. 저희는 다문화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다문화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측면과 교과서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분석한 다문화 교과서 교육 실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민요, 악기 총 3차시에 걸친 수업 과정안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도서처럼 나라별로 수업 과정안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틀을 갖춘 3차시에 걸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케냐의 예시를 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급 안에 케냐 친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과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 박석화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고찰에 있어서 저희가 방점을 둔 부분은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음악 교육, 그리고 민요입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감수성입니다.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감수성의 두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그리고 행동 역량으로 정의됩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초국가적 이동과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의 함량은 한국 학생들이 다양한 타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음악교육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음악은 음악적 정사함양 및 표현적 개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술에서 저희는 우리나라 다문화 음악 교육이 시민교육의 성격,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관용 정신의 함량의 성격을 포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교육과 민요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강조에 따라 음악 교육에서도 세계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음악에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민족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희는 민요가 가진 특성이 다문화 음악 교육의 방향과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 교육과 민요의 연계성을 강조한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요를 부르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와 타문화를 비추어 보고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요의 경우 성별, 인종을 차별 없이 같은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 현장에서 구현됩니다. 따라서 이런 노동요를 구현하는 모습을 영상 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민요 구현 현장에서 차별 없이 구성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의어의 경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가질 제재를 선택하여 실제로 놀이를 해보는 과정으로 학습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문화 및 타문화의 새로운 놀이에 대한 흥미와 개방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문화 및 미녀의 교육적 영향에 따른 저희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전체적인 한국 다문화 교육 그리고 2015 개정 음악 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각각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다문화 교육 실태에서 선별해낸 문제점들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교육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연구와 교육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사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넷째,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현재 다문화 교육 대부분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동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첫째, 학급 다민교사의 업무량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둘째, 교육과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셋째, 다양하고 구체적인 다문화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넷째, 교육 내용은 다문화 학생의 동화의 방향이 아닌 다수자가 소수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 방법을 새로이 고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2015 개정 음악교육 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분석 결과 친숙하지 않은 문화권의 악곡의 경우에 특히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다소 피상적인 수준의 활동이 많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활동으로는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음식을 상상하며 노래 부르기 등의 간단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보다는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제대로 체험하고 문화로서의 음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한다면 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다 잘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다문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주 하부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고안한 수업 지도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지도안을 크게 세 차시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는 차시입니다. 두 번째 차시는 악곡, 즉 저희가 목표로 한 민요를 배우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 차시는 악곡, 즉 민요의 리듬을 그 나라의 전통악기로 연주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세 차시의 틀을 통해 저희는 수업 지도안의 방향을 구성을 하였고, 이에 따른 교수 학습 과정안과 학습지를 구성하여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예시는 아프리카 케냐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라고 해도 이 세 차시에 걸친 활동에 맞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차시에서 악곡을 배울 때 학급 내에 다문화 학생이 보조 선생님 역할을 하여 민요를 배우는 것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급에 다문화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 공연이나 박물관 관람 등의 다채로운 활동으로 이런 2차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업의 대상으로 선택한 대상은 바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인생의 기본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거의 정립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편견과 오해를 정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개념과 같은 지식적인 측면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매우 지루해하고 따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수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나 활동을 통한 실천적인 접근을 저희는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수업 지도안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 세계 공동체임을 깨닫고 문화의 다름을 아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요.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문화를 존중의 대상이라고 여기며 타문화에 대한 폐쇄적 태도는 지양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수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수업 지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페이지는 이 페이지인데요. 수업 지도안을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페이지 244쪽을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펴보셨나요? 네. 1차 시의 학습 목표는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과정함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고 비효율적일 것 같으니 뒤에 활동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24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아프리카 케냐의 문화 탐색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의상의 이름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학생 스스로가 생각한 이름과 그 이유를 묻고 있고 생각 더하기에서 왜 마사이족의 옷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의도한 점은 환경에 따라 입는 옷, 즉 의복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활동 2번에서는 케냐의 언어를 알아가고 노래 가사를 통해 맞춰보는 활동인데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활동지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빈칸을 통해 케냐의 생활 언어를 알고 2차 시에 배울 케냐 민요 잠보의 노래를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케냐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열린 태도를 갖는 시작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따로 학습지 같은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시의 학습 목표는 케냐의 민요를 중심으로 케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케냐 학생 버락이 등장하여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버락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같은 학급 내 친구가 직접 재미있는 노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시는 페이지 25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뺀트린 설명이 있는데 2차 시의 마지막에서는 케냐 민요 잠보를 들어보고 그에 맞는 리듬을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시는 민요에 어울리는 리듬을 아프리카 악기로 직접 연주해보는 것입니다. 학습지에는 아프리카의 악기 탐색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악기의 소리를 듣고 추측해본 후 악기를 선생님과 배워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2차시 때 만들어 봤던 리듬을 이 세 가지 악기를 학습의 교구로 활용하여 직접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타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승엽 학생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 실태를 분석한 내용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감수성, 문화적 감수성을 적용한 3차 시의 미디어 음악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다문화 교육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 풍부하게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의 과정안처럼 학급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나라를 시작점으로 하여 다수의 문화와 소수의 문화 모두 풍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다문화 교육이 아닌 실천적 다문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분의 4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